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에서 IT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는 마이크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전하고 싶은 이야기는 아마도 평범한 하루 산책이 어떻게 사람의 믿음, 문화, 그리고 관계를 뒤흔들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기록이 될 것 같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아침 일찍 백호와 함께 근처 공원으로 산책을 나섰습니다. 백호는 한국에서 데려온 진돗개입니다. 전통적으로 충성심이 강하고 사람과의 유대가 깊다는 특징이 있어서 처음 반려견을 입양할 때부터 저에게는 딱 맞는 파트너였죠. 사실 저는 한국개는 아니지만 진돗개의 기품 있는 외모와 그 눈빛에 반해서 한국에 출장 갔다가 입양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백호는 항상 제 왼편으로 걷고 낯선 사람에게 짖지도 않고 산책 중엔 절대 줄을 당기지 않습니다. 그날도 변함없이 얌전하게 제 곁을 지키며 공원 길을 따라 걷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벤치 근처에서 털이 복슬복슬한 개 한 마리가 주인을 따라오고 있는 걸 보았습니다. 사실 한눈에 봐도 저게는 무언가 다르다는 인상이 들었습니다. 주인은 깔끔한 셔츠에 고급 시계를 찬 젊은 남성이었고 개는 무슨 제왕처럼 고개를 들고 걷고 있었습니다. 아마 차우차우겠죠. 중국 황실의 반려견으로 유명하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멋진 진돗개네요. 그가 먼저 말을 걸어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아이 이름은 백호예요. 백호라 멋진 이름이네요. 이쪽은 황제입니다. 차우차우 중에서도 꽤 좋은 혈통이에요. 그의 말투엔 약간의 자부심이 느껴졌지만 기분 나쁘게 들리진 않았습니다. 저는 가볍게 웃으며 백호의 머리를 쓰다듬었고 그는 황제의 목줄을 당겨 옆에 앉게 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정말 평화로웠습니다. 저희는 서로의 반려견 이야기를 나누며 웃었고 진돗개의 충성심, 차우차우의 위험 있는 성격, 한국과 중국의 전통 속개 문화까지 자연스럽게 이야기의 폭이 넓어졌습니다. 리웨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그는 중국계 미국인이었고 저와 같은 IT 업계에 종사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 둘 다 동양계 개를 키우는 미국 사람들이네요. 그 말에 저도 웃으며 맞장구 쳤죠. 맞아요. 진짜 흥미로운 우연이네요. 하지만 그 우연은 곧 충격적인 사건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대화를 나누던 중 저는 핸드폰 진동이 느껴져 잠시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아마 회사 쪽 긴급 메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갑자기 황제가 으르렁거리는 소리를 내며 백호에게 달려들었습니다. 황제, 안 돼. 리웨이가 소리쳤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황제는 백호의 목덜미를 물어 끌어내렸고 백호는 전혀 저항하지 않은 채 그대로 끌려가듯 눕고 말았습니다. 백호, 저는 바로 달려가 둘을 떼어냈고 백호는 얌전히 그러나 왼쪽 귀 근처에서 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황제는 흥분한 상태로 여전히 으르렁거렸고 리웨이는 줄을 바짝 당겨 억눌렀습니다. 이건 서로 잘못이 있는 것 같네요. 그 말에 저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뭐라고요? 백호는 가만히 있었잖아요. 글쎄요. 당신이 핸드폰을 보고 있었잖아요. 주의를 안 줬으니 그쪽도 책임이 있는 거죠. 상황을 파악하지도 않고 서로 잘못이라는 말에 제 이마에 땀이 솟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단순한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공정하지 않다는 절망감 같은 것이 밀려왔습니다. 그렇게 말다툼이 시작되었습니다. 백호의 상태를 확인하며 응급병원으로 가야 한다고 했지만 리웨이는 그 정도 상처는 반려견 사이에서 흔한 일이라며 치료비는 각자 부담하자고 주장했습니다.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주위에 몰려들었고 말다툼은 품종 특성, 사육 방식, 그리고 어처구니없게도 한국과 중국 문화 우열 논쟁으로까지 번지고 말았습니다. 진돗개는 너무 얌전해서 공격에 대처도 못하네요. 차우차우는 훈련이 안 되는 걸로 유명하잖아요. 아무리 그래도 선제 공격은 책임을 져야죠. 그게 어디까지가 개의 본능이고 어디까지가 주인의 책임인지 생각해보세요. 그때였습니다. 공원관리사무소에서 직원이 나타나 이 지역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렸습니다. 혹시 영상 확인하시겠어요? 그 장면이 다 찍혔을지도 모르겠네요. 순간 리웨이의 표정이 확 굳었습니다. CCTV? 그제서야 진실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음을 저도 리웨이도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직감했습니다. 공원관리사무소 안 작은 모니터 앞에 저와 리웨이 그리고 관리 직원이 나란히 섰습니다. 주변에 모였던 시민들 몇 명도 조심스레 안으로 따라 들어왔고 방 안은 조용했습니다. 마치 법정 같다고나 할까요? 모니터에 녹화된 영상은 우리가 벤치 앞에서 처음 인사하던 장면부터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그 장면을 보며 저는 백호의 꼬리가 조용히 흔들리는 걸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핸드폰을 확인하던 그 찰나 황제는 고개를 획 돌리더니 아무런 경고 없이 백호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영상을 멈춰달라고 말한 건 리웨이였습니다. 됐습니다. 충분해요.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자신감이나 방어가 섞여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무너지는 듯한 체념이었습니다. 그 순간 방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그에게 집중되었습니다. 밖으로 나오며 리웨이는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내가 잘못했네요. 황제가 저럴 줄은 몰랐어요.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제 가슴 속에서 꽉 막혀있던 감정이 조금은 풀리는 듯 했습니다. 백호는 반격조차 하지 않았어요. 그게 더 무서웠어요. 어떤 의미에선 너무 믿어서 아팠던 거죠. 제가 그렇게 말하자 리웨이는 잠시 저를 바라보다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병원까지 제가 같이 가겠습니다. 그리고 치료비 전부 제가 부담할게요. 그의 눈빛에는 방금 전까지의 언쟁과는 완전히 다른 인간적인 후회가 담겨 있었습니다. 병원으로 가는 길, 백호는 조용히 제 무릎에 머리를 얹었습니다. 피는 말라 있었지만 상처가 생각보다 깊지 않다는 게 의사의 첫 소견이었습니다. 그 말에 저는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백호 곁에서 거의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그리고 머릿속을 맴돌던 건 황제의 갑작스러운 공격이 아니라 그 후 리웨이의 반응이었습니다. 처음엔 책임을 회피하려 했지만 사실 그는 그 누구보다 당황했고 자신의 개가 저지른 행동에 대해 진심으로 부끄러워하고 있었습니다. 병원 대기실은 조용했습니다. 저는 백호가 치료를 마치고 나올 때까지 창가 의자에 앉아 손을 모은 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리웨이는 처음엔 입구 근처에 조심스럽게 서 있더니 어느새 저 옆자리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까 미안했습니다. 진짜 그렇게 될 줄은 몰랐어요. 저는 그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피로와 후회가 겹쳐져 있었습니다. 사람이 격렬하게 방어하다가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무너지는 얼굴이었습니다. 황제는 평소에 저런 아이가 아닌데 제가 요즘 제대로 못 챙겼어요. 일에 치여서 산책도 겨우 하고 훈련도 거의 손 놓고 있었고 그는 말끝을 흐렸습니다. 사람들 앞에선 그렇게 말했지만 사실 백호가 전혀 반응 안 했다는 게 저에겐 더 충격이었어요. 솔직히 부끄러웠습니다. 그 말에 저도 마음이 풀리는 걸 느꼈습니다. 저도 처음엔 너무 화가 났어요. 그런데 CCTV 보니까 황제가 달려든 순간보다 그 뒤에 백호가 아무 저항 없이 가만히 있는 게 제 마음을 더 아프게 만들더군요. 저는 고개를 들어 그를 보며 말했습니다. 반려견이란 건 결국 주인의 책임이죠. 저도 백호를 데리고 살면서 많이 배웠습니다. 리웨이는 그 말을 듣고 잠시 고개를 끄덕이다 자신의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저희 영상을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가 보여준 영상에는 황제가 어릴 적 조그만 강아지였던 시절 장난감에 놀라 엎드린 채 리웨이 품에서 꼬리를 흔들며 숨는 장면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아이도 처음엔 이렇게 저를 믿었어요. 그 영상은 한 사람의 무심함이 어떻게 하나의 생명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지를 너무도 조용히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백호가 치료를 마치고 나왔습니다. 귀 부분을 감싸고 있는 거즈, 조용한 눈빛, 그리고 저를 보자마자 흔들리는 꼬리. 저는 일어나 백호를 꼭 안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바로 그 순간 리웨이 곁에 앉아 있던 황제가 백호 쪽으로 조심스럽게 다가온 것입니다. 순간 저는 본능적으로 줄을 당기려다 멈췄습니다. 백호는 놀라지 않고 오히려 고개를 약간 숙인 채 황제를 바라보았고 황제는 꼬리를 한두 번 흔들더니 백호의 옆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그리고 서로의 체온을 나누듯 어깨가 살짝 맞닿았습니다. 그 장면은 어떤 날보다 강한 울림이었습니다. 리웨이는 숨을 죽인 채 그 모습을 바라보다 작게 속삭였습니다. 개들은 우리가 언제 진심이었는지 언제 외면했는지를 정확히 아는 것 같아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우리는 말로만 책임을 이야기했지만 이 아이들은 행동으로 증명했네요. 그날 이후 리웨이는 황제를 전문 훈련소에 등록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스스로 알아낸 거였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그는 저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백호의 상태 괜찮나요? 다음 주에 공원에서 다시 산책할 수 있을까요? 이번엔 같이 걷고 싶습니다. 일요일 아침 저는 백호의 리드줄을 정성스럽게 손에 감았습니다. 백호는 상처 부위의 털이 조금 짧게 밀려 있었지만 여느 때와 다름없이 저를 조용히 바라보며 꼬리를 살랑거렸습니다. 공원 입구에 도착했을 때 그곳에는 리웨이가 황제와 함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황제 역시 훈련소를 다녀온 티가 났습니다. 이전과 달리 줄을 팽팽히 당기지도 않았고 사람들을 경계하던 눈빛이 훨씬 부드러워져 있었습니다.
백호, 황제 기억나지? 제가 조심스레 말하자 백호는 코를 킁킁대며 조용히 다가갔고 황제는 약간 움츠렸다가 천천히 앞발을 내디뎠습니다. 그렇게 두 마리는 서로의 옆에 앉았습니다. 긴장도 적대도 없는 그저 어색한 침묵 속의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그날 산책은 두 사람과 두 개의 조용한 화해의 행진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진돗개에 대해 정말 많이 찾아봤어요. 리웨이가 말했습니다. 예전에 그냥 충성심 강한 한국 개라고만 생각했는데 사실은 주인을 바라보는 그 눈빛이 거의 인간에 가까운 감정이라고 하더군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백호를 처음 데려왔을 때 개가 날 이렇게 오래 바라보는구나 하고 놀랐어요. 그건 담시가 아니라 일종의 질문처럼 느껴졌죠. 질문이요? 당신은 날 끝까지 책임질 준비가 되어 있나요? 그런 질문이요. 그 말을 들은 리웨이는 말없이 고개를 떨궜습니다. 황제에게 그 질문을 못 들은 건 들으려 하지 않았던 건 제 잘못이네요. 그런 건 누구나 겪는 일입니다. 문제는 그걸 인정하고 바꾸려는 마음이죠. 그 순간 두 마리 개가 거의 동시에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그리고 서로의 보폭을 맞추듯 나란히 공원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주변을 지나던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멈춰 섰고 어떤 이들은 사진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두 마리 정말 잘 어울리네요. 저 개들 한 번 싸운 적 있던 거 아닌가요? 이렇게 다시 친해질 수 있다는 게 더 놀랍네요. 그때 한 노인이 말을 걸어왔습니다. 두 분, 혹시 지난주에 사고 있었던 분들 맞죠? 저는 깜짝 놀라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어떻게 아셨어요? 그날 CCTV 얘기 들었어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사람도 개도 진짜 변했네요. 그 말에 리웨이는 멋쩍게 웃었습니다. 저희도 많이 배웠습니다. 처음엔 서로 이기려고 했는데 결국 개들이 먼저 용서해줬네요. 노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요. 진짜 승리는 싸움에서 이기는 게 아니라 다시 마주보고 걸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날 저녁 리웨이는 자신의 SNS에 백호와 황제가 함께 앉아있는 사진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건 개싸움이 아니라 내 인생에서 가장 큰 교훈이 된 사건이었다. 샵 진돗개, 샵 차우차우, 샵 책임샵이에 샵 반려견이 가르쳐준 것. 그 게시물은 많은 사람들에게 공유되었고 댓글엔 놀람, 감동, 그리고 비슷한 경험을 나누는 이들로 넘쳐났습니다. 그날 이후 백호와 황제는 공원의 명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와 리웨이도 어색했던 첫 갈등을 지나 진심으로 웃으며 인사를 나누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다음 주에는 함께 반려견 교육 워크숍을 열자는 계획도 세우게 되었죠. 그날 이후 매주 일요일 저와 리웨이는 자연스레 공원에서 함께 산책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백호와 황제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처음엔 일정 거리를 두고 걷던 둘은 이제는 서로의 옆에 바싹 붙어 속도를 맞추며 나란히 걷습니다. 어느 날 저는 백호에게 물그릇을 건네다가 그만 손을 미끄러뜨려 땅에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찰나의 순간 황제가 저를 향해 뛰어들었습니다. 순간 저는 긴장했지만 그는 물그릇 옆에 앉아 제가 다시 주울 때까지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장면을 보고 있던 리웨이는 말없이 주먹을 꼭 쥐었습니다. 황제는 예전 같았으면 뛰고 직구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백호를 보며 배우는 것 같아요. 개끼리도 존경이라는 감정이 생기는 걸까요? 아니요. 그건 그냥 신뢰죠. 며칠 뒤 한 지역 매거진에서 저희 두 사람과 반려견들의 이야기를 듣고 인터뷰 요청이 왔습니다. 그 기사의 제목은 이랬습니다. 진돗개와 차우차우 그리고 두 남자가 공원에서 배운 가장 인간적인 교훈. 인터뷰 말미에 기자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들은 이 사건 이후 서로에 대해 그리고 각자의 문화에 대해 어떤 생각이 바뀌었나요? 리웨이는 먼저 대답했습니다. 처음엔 차우차우가 더 위험 있는 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한국 개는 조용하고 수동적이라고요. 하지만 지금은 백호처럼 말없이 품어주는 존재가 더 강하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어 말했습니다. 사실 저도 황제를 보면서 편견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리웨이 씨와 황제를 보며 책임이라는 건 훈련이 아니라 태도라는 걸 배웠습니다. 그 인터뷰는 지역 커뮤니티에 작지만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우리 개도 사고 낸 적 있었는데 이 글 덕분에 책임을 다시 생각하게 됐어요. 한국 진돗개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정말 인상 깊네요. 문화는 갈등을 만들기도 하지만 이해의 길도 열어주네요. 공원이 단순히 반려견 산책 장소가 아니라 사람들이 서로를 이해하는 공간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공원 게시판에 작은 손글씨 메모가 붙었습니다. 백호와 황제를 통해
저도 옆 사람과 다시 이야기해보고 싶다는 용기를 얻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걸 본 저는 한참 동안 그 앞에서 멈춰 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이 사건은 저와 류웨이 둘만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서로 다르지만 같은 곳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이야기로 커져가고 있었습니다. 백호와 황제가 공원에서 나란히 걷는 모습은 이제 어느덧 사람들에게 익숙한 풍경이 되었습니다. 산책을 나올 때마다 아이들이 다가와 머리를 쓰다듬고 어르신들은 미소를 지으며 오늘도 사이좋네라고 말합니다. 어느 날 지역 반려동물 커뮤니티에서 반려견 갈등 해결 사례 워크숍을 열기로 했고 그 첫 강연자로 저와 류웨이가 함께 초대되었습니다. 행사 당일 무대에 서기 전 저는 류웨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억하시죠? 처음 만난 날도 이 공원 벤치 앞이었어요. 그때는 서로 말은 나눴지만 진짜 말은 하나도 안 했었네요. 네, 이제는 말을 덜 해도 마음은 조금 더 통하는 것 같습니다. 무대에서 저는 청중들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 반려견이 단순히 키우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를 가르쳐주는 존재임을 배웠습니다. 그들이 보여준 침묵 속의 용서, 먼저 다가가는 꼬리의 진동, 서로를 받아들이는 자세는 우리 인간이 잊고 있었던 기본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류웨이 역시 그날의 책임을 다시금 인정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황제를 통해 그리고 백호와 마이크를 통해 진심은 결국 전해진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훈련보다 먼저 필요한 건 존중과 책임감이라는 것. 행사 말미 사회자는 마지막 질문을 던졌습니다. 혹시 그날의 사건을 지금 돌아본다면 두 분 모두 무엇을 가장 크게 배웠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잠시 백호를 내려다보다 대답했습니다. 진정한 승리는 상대를 이기는 게 아니라 상대와 다시 걷는 법을 배우는 데 있다는 걸요. 류웨이는 조용히 이어 말했습니다. 그리고 걔가 먼저 용서할 수 있다면 사람도 늦지 않았다는 것을요. 그날 이후 저희 이야기는 영상 콘텐츠로 편집되어 전 세계 반려견 커뮤니티에서 공유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한국과 중국, 미국의 SNS에는 이 사건을 통해 문화와 책임, 공존의 메시지를 나누는 글들이 넘쳐났습니다. 진돗개와 차우차우가 보여준 용서, 우리도 서로에게 보여줄 수 있을까? 이건 개 이야기 같지만 결국 사람 이야기다. 백호는 오늘도 저를 따라 걷습니다. 그리고 황제는 그 옆에서 꼬리를 흔듭니다. 가끔 류웨이와 저는 웃으며 말합니다. 우리보다 개들이 더 빨리 성숙했어요. 그리고 그 말에 저는 조금 부끄럽게 하지만 자랑스럽게 웃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